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8월 25일 장 마감됐고요. 한 번씩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 SDS가 중소기업 물류용 IT 물류 서비스 8월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4일 기사예요. 14일 기사인데 이제 첼로스퀘어 4.0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이게 이제 16년 기사예요. 제가 16년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첼로스케어 서비스가 시작됐고 삼성전자 해외 물류 통합 완료 후 삼성 SDI의 대외 사업 확대 이런 뉴스들로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쌍용 정보통신, 동양 네트워크스, KLA, 비트컴퓨터, 위즈코프, 다우기술, 포스코, 현대기술 뭐 이런 종목인데 그 이제 나머지 다 없어졌고 이건 이제 코로나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이건 이제 다른 거 얘도 이제 없어졌고 이거 하나 남아 이거 하나 이거예요. 동양 네트워크스랑 KL넷인데 저는 KL넷이랑 포스코 ITC KL넷이랑 포스코 IT 요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두 종목이. 그래가지고 좀 요거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볼만한 거는 요 첼로스케어 4 요거 관련으로 좀 볼만한 종목 이건 이제 KL넷 그 다음에 포스코 ITC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아직 안 간 후발 개념으로 볼만한 거는 이그젝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으로는 이제 동신건설 이게 대장주죠 원래 동신건설이랑 정다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다시 이제 호황을 맞았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뉴스에도 좀 검색을 해보시면 자동차 부품에서 부품 이제 TSMC가 차량용 반도체 부품을 60% 증산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이 된 거거든요. 이게 자동차 부품을 왜 이제 TSMC나 이런 데서 자동차 차량용 이제 반도체를 그 생산을 안 한 이유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구매율이 떨어질 거다. 요런 이제 관점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약간 그런 게 있죠. 보복 소비.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를 못 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를 못 가니까 보복 소비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돈을 못 쓰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생산율이 떨어진 거에 대한 잘 된 건 아니죠.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던 거고 생각한 것만큼의 판매율보다 더 많은 판매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출도 이제 규제가 되면서 이제 차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구매를 하더라도 뭐 1년 대기도 해야 되고 6개월 대기도 해야 되고 대기율이 길어지고 있어요. 사실 대기율이 길어요. 정말 가서 실제로 내가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대기를 정말 오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TSMC에서 60% 이제 증설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반도체 60% 증산을 하면서 이게 이제 5월 21일 뉴스예요.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하면서 그럼 자동차 관련 부품주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만한 거는 이제 대기업 라인으로 봤을 때는 현대 기아고 근데 1차 라인으로 봤을 때는 SL 그다음에 2차 라인으로 봤을 때는 테마주 느낌이에요. 테마주라고 하면은 이제 계양전기 그다음에 계양전기 그다음에 뭐 THN 그다음 뭐 두올 뭐 현대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두올이랑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시스 관련주고 얘도 이제 제네시스 관련주 그다음 얘는 이제 차량용 하네스 부품 관련주예요. 부품주. 그리고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 부품주고 계양전기는 옛날에 좀 잘 갔죠.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좀 잘 갔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SL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현대차의 그 전조등을
전부 맡아서 전부 생산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실적도 괜찮고 진짜 뭐 회사도 지금 차트도 지금 신고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SL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SL보다는 수익률 측면, 그러니까 뭐 수익률에서는 뭐 계양전기나 THN, 두올, 제네시스, 현대공업 이런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두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테마주예요. 홍준표 테마주가 제가 알기로 몇 개 없는데, 이제 두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정치 테마주로도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도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두올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꼽는다면 개항정의 일단 네 개를 다 보긴 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자동차로만 본다면 이제 개항전기 THN 현대공업으로 볼 것 같고, 정치 테마주로 좀 섞어서 본다고 하면 저는 홍준표 관련주도 같이 좀 두올 같은 걸 좀 같이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거는 그 구리 관련주들이 구리값이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구리값이 반등이 됨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일 알루미늄이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21선을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21선을 이제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첫 반등이죠. 여기서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이제 두 번 나갔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다 나갔다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 모양이 되려면 조금 더 반등이 한 번 더 주고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반등을 먹기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리값 반등에 따른 이제 조일 알루미늄, 그다음에 뭐 사마 알루미늄 여기까지 또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보면은 이제 대북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북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대북주는 사실 제가 뭐 5월 중순 뭐 5월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자연과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제 그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서 가긴 했지만 이제 요런 관련주들 다 이제 우리가 좀 매매를 좀 할 수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대북주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비료, 한 뭐 조비, 그다음에 뭐 경농 이쪽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DMG 쪽으로 해서 DR텍, 그다음에 딜리, DR텍, 그다음에 딜리,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그다음에 철도에서는 부산산업, 대아티아이.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섹터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이재명으로 올라가서 이재명 정책 중에 그 전자화폐 있잖아요. 가상 전자화폐 관련주로 봤을 때는 우리가 KCT, 그다음에 KCS, 그다음에 한국전자금융까지 이렇게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쪽 해서 이제 물류 KLF, 포스코 ITC, 윤석열, 이그젝스, 이재명, 동신건설, 정다운, 정책주로는 전자화폐 정책주로는 KCT, KCS, 한국전자금융.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으로 해서 부품 증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 수혜가 좋아지니 그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대기업 라인으로는 현대기아, 그다음에 1차 벤더로는 SL, 그다음에 2차 테마주로는 계양전기, THN, 두올, 현대공업 이렇게 보면 되고, 구리값 반등으로는 반등 차트에 있는 반등 자리에 있는 조이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그다음에 대북주로는 조비 경농, DMG 테마로 DR텍 딜리, 철도로는 부산산업 대아티아이까지 좀 같이 차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KLN인데 KLN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차트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제 뭐 월봉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뭐 연봉도 지금 이거는 쌍바닥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 2,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가져가면 저는 이거 전고점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중장기로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고, 이게 지금 단기 박스권 요 자리를 지금 요 자리 박스권 안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 요 자리는 일단 추세를 지키면서
추세를 지키면서 지금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 정말 슈팅이 나오려면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3,940원 자리를.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에 여기에 나갔던 이 거래 대금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 요 밑에 만약에 하단 추세 한 번 더 준다면, 정말 만약에 얘가 3,390원짜리를 한 번 더 준다면 저는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볼 의향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근데 저는 매수를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5일선만 안 깨지는, 요 자리만 안 깨지는 요 라인에서 좀 받아볼 것 같고, 3,540원 정도만 손절 잡고 저는 매매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얘는 짧게 먹을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이 추세 상단까지만 먹어도 이게 4,000원 라인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6%에 사가지고 4,000원이면 15%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KLS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ITC인데, 포스코 IT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솔직히 얘보다는 KL의 차트가 더 좋아요. 얘는 아쉬운 게 그 KLC랑 좀 반대죠. 좀 차트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 하방 매집, 하방 매집이 아니라 이 하방 추세 있죠. 이 라인을 지금 이게 뚫었어요. 일단은 뚫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요 윗골이랑 요 자리를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좀 더 들어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앞전에 매물을 소화를 한 이런 음봉이 떴는데, 제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런 캔들로 밀어버리는 거는 제가 이런 매집봉은 별로 안 좋아하는 매집 그 특징인데, 아무튼 요런 매집으로 이제 앞전에 매물을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거는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1조 2천억짜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고가권에서 계속 윗꼬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단타로만 이렇게 단기로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크게 이게 뭐 대시세가 나오고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상승을 하는 이 반등을 하는 이 거래량이 부족해요. 아까 보시면 KLS 같은 거는 봐봐요. KLS는 지금 여기서 이 고가권에서 거래 대금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간 게 별로 없고 반등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시세가 안 난 상태에서 개미털기 조정을 하고 올리는 차트라고요. 그럼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털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위에 상단까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건데, 이제 포스코 IT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얘가 믿고 할 만한 지지 라인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요 상단까지 먹을 자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먹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는 얘가 여기서 여기 저항 맞으면 밑으로 한번 뺀단 말이죠. 그럼 얘는 좀 밑에서 매수를 잡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볼 때는 61선 라인까지 좀 오지 않을까. 7,400원. 얘는 7,400원에 좀 잡아보고 싶은데, 별로 매매는 그닥 그닥이에요. 그래도 이제 매동 자체는 괜찮으니까, 외국인이 3일 연속 이제 매수해주고 있고 개인도 많이 털리는 모양이고, 기타 법인도, 저는 기타 법인이 들어온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타 법인도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차트랑 수급 자체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그젝스인데, 저는 이그젝스도 차트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좋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월봉에서 삼각수렴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월봉 삼각수렴 돌파하는 게 좀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월봉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고 거래대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타점 자체는 요 라인에서 얘는 이제 급등주 타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정치 테마주잖아요. 그래서 급등주 타점으로 요 라인에서 급등주 타점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손절가만
1700원, 1720원만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동신건설인데, 동신건설 한번 보면 이거 3파동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이게 이 앞전에 요게 쌍봉이 아니에요. 왜 쌍봉이 아니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쌍봉이 되려면, 쌍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왔던 매집 거래대금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쌍봉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 점상으로 갔다가 요 풀렸던 자리 있잖아요. 점상으로 갔다 풀렸던 자리에서 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여기서 거래가 많죠. 근데 지금 차트가 이 거래가 많은 요 자리를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이제 이슈, 정치 테마적인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도 여기 보시면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앞전 매물을 또 거래대금으로 소화를 하고 주가를 또 이 올린 가격, 올린 기간만큼의 횡보가 나오면서 개미를 털면서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신건설 차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근데 동신건설만 좋겠어요? 이재명 관련주들이 다 좋겠죠. 동신건설이 대장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프리엠스도 가겠죠. 프리엠스도 괜찮아요. 61선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에이텍 TN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제 신고가 자리를 가려고 재차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49,200원만 손절 잡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다운도 마찬가지예요. 정다운도 제가 볼 때는 요번에는 4,240원 이 자리 뚫을 수도 있어요. 요번이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이제는 돌파하면 세 번째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얘도 조금 요번에 돌파가 나오면 아마 조금 이제 장대양봉으로 가서 요 라인까지 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돌파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저점도 높아지는 돌파 라인이잖아요. 보시면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이 높아지는 자리에서 가격은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더 이상 팔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무튼 이재명 관련주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가 3,550원만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도 이제 수렴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책으로 가서 KCT, KCS 이쪽을 좀 보면 얘네들도 지금 이제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 전고점 반등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얘도 KC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절가 9,530원 단기 손절만 잡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KCS도 9,090원 오늘 저점이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한국전자금융이 근데 차트가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전자금융 이게 차트가 좀 좋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추세 타고 만약에 여기까지 가격 한번 빠지잖아요. 여기 61선까지. 그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거 뭐 갑자기 얘가 밑으로 뭐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죠, 여기 7,300원. 그다음에 여기 7,070원. 요 라인에서 3%씩 해서 이거 분할 매수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481선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481선이에요. 이 파란 색깔이 장기 입형 2년짜리거든요. 그 2년짜리를, 그러니까 이게 장기 입형 2년짜리 장기 입형을 지금 정배열로 뚫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뭔가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2년짜리 저항이에요. 2년짜리, 그러니까 480일의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2년에 대한 저항인데, 그 저항을 지금 단순하게 캔들 한 개로 뚫은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몇 달치 캔들로 뚫으면서 이제 61선도 2년선을 뚫고 있는 지금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대시세 날 수 있는 자리예요. 정말. 아니, 대시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수급을 받아서 이거는 진짜 위로 한 번 더 주가가 뛸 수 있는, 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건 얘는 좀 늦게, 조금 이제 두 번째 라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게 횡보하는 시간만큼의 횡보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게 타점을 이렇게 내려가서 주면 요 라인까지 이렇게 한번 준다면 요거는 아마 기간도 딱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성화이텍도 뭐 성화이텍? 근데 성화이텍도 괜찮긴 한데 얘도 이제 뭐 반등, 얘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차트는. 그다음 두올인데 이 두올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추세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예요. 사실은 요런 거는. 근데 이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지금 돌파를 했죠. 이게 뭐 거래량이 막 들어와서 뭐 유의미한 돌파 라인은 아닌데, 근데 이제 저는 요런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요런 거에서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횡보만 나오면 돼요. 이런 거 이제 횡보만 나오면서 61선만 방향만 좀 돌린다면 이거는 저는 신고가 혹은 이제 상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만 4,83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계양전기인데 계양전기는 뭐 이렇게 뭐 흠잡을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요 앞전에 매집한 자리, 어? 요 앞전에 매집한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 두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도 많이 털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 단기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건 한 번 더 눌리면, 한 번 더 눌려서 4,750원 자리를 준다면 이거는 매수 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가는 5,5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 종목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올인데, 두올 아까 했고 THN인데, TH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이 우상향인 차트예요. 월봉이 우상향인 차트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근데 얘도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자리를 오늘 뚫은 거예요. 거래량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는 못 가요. 한 번 더 밑으로 가서 요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할 거예요. 3,300원을. 이때 잡으면 돼요. 3,300원에서 3,300원 손절 잡고. 그다음 SL인데, SL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멤버십 추천주였고 이제 수익 실현을 다 했는데, 얘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하면 21선까지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던지라고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고점 구간에서 얘를 사는 것보다는 요 21선 라인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3만원이 깨지면, 3만원 깨지면 조금 분할로 담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값 반등으로 해가지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8,990원만 손절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값 반등으로 조일알루미늄인데,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반등하는 차트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만 가지고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고점이고, 이게 이제 고점이 시작했던 저점 자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 21선 요 자리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요 자리에서 모아서 한 중간 정도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높은 가격은 맞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890원 정도부터 모아서 1,000원 돌파할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박스권으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매도. 반등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반등 자리는 또 이제 잘 주잖아요. 또 이런 게.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같이 반등 나오겠죠. 이것도. 근데 굳이 한다면 저는 이제 조일알루미늄만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얘도 손절가는 11800 손절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여기 조비랑 경농 있잖아요. 이런 거 차트 좋거든요. 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눌러줄 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요거를 신규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그냥 22,7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경농인데 경농도 뭐 마찬가지죠. 내가 이거를 신규 매수하고 싶으면 이 박스권에서 이제 모아가면 될 것 같고, 오늘 효성 OMB가 좀 쳤더라고요. 위로 효성 OMB가 위로 좀 신고가, 이거 내일이라도 신고가 이거 갈 수 있거든요. 내일이라도 이거 이렇게 신고가 가니까 내일이라도 신고가 갈 때 뭔가 좀 다른 종목들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DR텍이랑 DR텍도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이거 자연과 환경이랑 차트 제가 볼 때 똑같은데, 이거 자연과 환경이랑
DRT랑 다른 게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 배임 횡령만 안 뜨면 제가 볼 때 상한가 한 방 가요. 배임 횡령만 안 뜨면. 그래서 얘는 요렇게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배임 횡령만 안 뜨면 이런 거는 진짜 뭐 그냥 거저 먹는 거 같아서 좀 차트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딜리도 보시면 딜리는 조금 이제 높아요, 가격대가. 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일 음봉으로 좀 내려줄 때 싸게 좀 잡으세요. 이거는 지금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1870원부터 1800원까지 분할로 매수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부산산업인데,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제가 계속 이제 하도 말씀드리는 종목이라서 조금 뭐 매수를 권유하거나 뭐 매수를 계속 하라고 뭐 권유드리는 건 아닌데, 차트 자체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 자리 삼각수렴 자리를 돌파를 하고 있고, 어제 이틀짜리 음봉을 오늘 양봉으로 잡아먹었어요. 이건 살리겠다는 의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5일선을 지금 지키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가면 한 16만원, 17만원까지는 그냥 뭐 그냥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얘는 이제 지금 사기에는 좀 가격이 높고, 한번 이제 아래 꼬리 주면 뭐 14만원 한 번만 주면 14만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다음 DRTI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 이제 박스 상단에서 좀 거래량 죽여놓고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21선 타점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6월 달에 제 생각에는 테마주들이 좀 순환매를 하면서 좀 기회장이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종목들 있으면 제 차트 분석 통해 가지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